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컴퓨텍스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IT,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네. 근데 구글에서 지금 네. I.O.를 진행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 AI 쪽을 잘 살펴봐야 되나? 이게 구글의 주가도 올려줄 수 있을까? 알파벳의 주가도 올려줄 수 있을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I.O. 어떤 거를 좀 보셨어요, 박사님? 우선은 I.O.라는 건 여러분 이제 개발자 회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애플이 보통 9월 달에 아이폰이라는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크게 행사를 하듯이 1년에 한 번 구글이 우리 정말 1년 동안 이런 준비를 했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이러한 서비스로 네. 세상을 바꿔 나갈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 이 연례 행사, 구글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회의 같은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구글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AI들을 쏟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I.O. 행사의 슬로건이 연구실에서 현실로입니다. 그래서 From Research로부터 to Reality. 리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온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모델들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를 발표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BO3 영상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화된 AI 성능을 내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네네. 투자자로서 만약에 보셔야 된다면 관전 포인트는 구글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여러분 매출 전체는 여전히 70%는 검색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이 검색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그러니까 AI 모드라고 해서 작년 I.O. 행사에서 2024년 I.O. 행사는 AI 오버뷰스, 한국말로는 AI 개요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를 한국에서는 12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요는 뭐냐면 우리 지식인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수록 내놓는 거거든요. 그쵸? 검색에. 네네. 그리고 나눠서 전통적인 링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AI 모드는 뭐냐면 우리 챗GPT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 그냥 이 참조할 만한 걸 해서 답안을 자기가 그냥 쫙 작성해서 되게 길게 답변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AI 모드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챗GPT의 검색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럼 여기에 전통적인 링크는 하나도 없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광고가 낄 자리가 많지. 전통적인 검색 광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연하게 벌써 어제 I.O. 끝난 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이런 AI 모드에서는 AI 검색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광고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고 제품을 나오면서 이 광고 제품을 가지고서 다시 세계를 재편할 건데 이건 뭐냐면 구글이 자신들의 70% 하는 전통 광고 시장을 죽이고 새로운 AI 검색 광고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15% 정도 됐다라면 뭐 이걸 가지고 변화를 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간을 흔드는데 AI 저희 구글 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회의록에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챗GPT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 시장을 다 잠식해 버릴 거다. 뺏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시장을 우리가 잠식하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가장 좋은 AI 모델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용자들이 AI 검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때 여기다 다시 광고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지금은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을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광고 전환율을 높여내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AI 모드로 전환할 경우에 아마 단계별로 미국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 이렇게 적용을 할 계획일 텐데요. 여기에서 광고 매출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감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변화들인 거고 네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었던 I.O. 행사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서비스들을 공개하는 바람에 주가는 지금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했죠.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딥서치 같은 기능도 있어서 일종의 연구 조교라 대학원생 조교라고 볼 수 네네. 있어요. 조교를 항상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 이거 조사해줘. 정리해줘.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나 A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 2년간의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해서 또는 4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재무제표상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런지 캐시플로우는 도표로도 좀 그려주고 매출 증가율 도표로도 그려주고 이 회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장점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비판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A4 보고서 넉 장짜리로 딱 해놔. 내가 출력해가지고 내 책상에 올려놓게. 네. 그러면 이거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이데일리도 꼭 보셔야 되지만 이데일리 TV도 보셔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딥서치 같은 걸 활용하면은 그쵸. 특히 미국 기업들 이러한 자료의 투명성들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을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 결정을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딥서치 기능이라는 것은 연구 조교가 붙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글에서 여러분 이제 제미나이를 가장 좋은 모델을 무료 사용자들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챗GPT 어쨌든 제대로 쓰려면 유료화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구글이 약간 무료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챗GPT도 곧 5.0이 나올 겁니다. 네. 5.0이 빠르면 6월 초 정도에 나올 건데요. 어제 저녁에 또 클로드가 4.0을 발표를 했듯이 네네. 요즘 이 모델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 구글 제미나이에서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챗GPT도 사실은 고급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성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네네. 왜냐하면 꼭 우리가 다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쵸, 귀찮죠. 이런 거는 유료 회원만 챗GPT는 주고 있었는데 지금 구글이 제미나이가 라이브라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 건데 이거를 무료 회원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앱을 깔으셔도 되고 뭐 앱을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앱도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라이브 기능, 음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음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무료 회원도 저도 무료 회원이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냥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그냥 AI로 검색을 할 때 음성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아니고요. 아니고? 근데 구글 제미나이 앱에서는 음성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도 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이 라이브 기능을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라이브 기능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만 되는데 이제 음성만이 아니라 실시간 카메라 동영상도 그냥 이용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춰주면서 지금 보이는 것이 뭔지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길을 찾으면서 여기가 어딘지 자전거를 한강변에서 타시다가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고장났을 네. 때 자전거를 비춰주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네가 한번 찾아봐. 이것도 어떻게 수리해야 되지?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보는 것을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제미나이 이번에 대중 서비스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요. BO3가 나와가지고 동영상에 소리까지 집어넣고 입까지 집어넣으면서 영상의 어떠한 제작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건 특수하게 해서 돈도 많이 받고요. 근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5년 전만 해도 애니메이션 한 편 장편 만들려면 500명 정도가 인력이 집중적으로 네네. 투여가 됐었는데 내년부터 디즈니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 50명으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네. 500명이 50명으로 10분의 1로 줄어가는 것 바로 이러한 구글이 만들고 있는 BO3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산업의 비용 구조를 변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부분에서 이 BO도 보면은 소리를 여러분 입력한다는 게 뭐냐면 물리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리를 구현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저쪽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저한테 다가올 때 점점 소리가 커진다든지 기차가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의 시야에 있다가 점점 멀어질 때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이것은 물리적 공간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을 때 소리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얼음이 떨어져가지고 큰 얼음이 떨어져서 저에게 막 다가와서 제가 이걸 피한다. 우리가 뭐 이런 어드벤처 영화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다가올 때 막 소리가 커져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물리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 I/O가 행사에 걸었던 연구에서 현실로 여기서 현실 리얼리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현실을 AI가 보다 잘 이해한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영상으로 밖을 쳐다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네네. 조금 전에 보고 지나쳤던 것 나는 뭔가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내가 잠깐 전에 봤던 네네. 그 커피가 어느 회사 커피인 줄 알아? 어느 브랜드 커피인 줄 네. 알아? 그러면 시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커피를 브랜드를 얘기해 주는.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는 라이브 기능,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그대로
그대로 이번에는 스마트 글래스 또는 AI 글래스에 적용을 한 거죠. 이것을 지금 삼성전자랑 같이 하겠다 또는 몬스터 젠틀 몬스터하고 예. 같이 하겠다 이런 워비파커랑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안경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된 것을 안경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시각적 이해도를 이번에 높였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와우라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거고 네. 이것이 분명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과도기적인 검색 시장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저도 아이오 관련해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니까 뭐 그 영상 생성하는 베이오 3 뭐 네, 베이오 3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충격적이죠. 네. 엄청나게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생성하는 게 그동안 뭐 챗GPT나 뭐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이랑은 다른 느낌이 말씀해주신 그런 물리적인 개념과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걸 보고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네. 식의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를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을 단순히 그냥 1차원,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까지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법칙까지 활용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이라는 것, 그쵸, 거대 네.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언어 모델의 기초에서 만들었었고 그쵸.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언어 모델의 기초에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흔히 말해서 물리 AI,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얘기하는 물리 그쵸. AI, 네. 이것이 원칙 이름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줄여서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구글이 이번에 월드 모델을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언어 모델로만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오다가 월드 모델을 발전하고 있다는 건 이 기술은 정확하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도 쓰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휴머노이드 네. 로봇에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드 모델과 언어 모델이 병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러한 소리를 구현한다는 것, 우리가 카메라로 본다라는 것, 안경으로 본다라는 것은 똑같이 자율주행에도 적용할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할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이 단계를 서비스화하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월드 모델을 언어 모델과 결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2025년은 AI 서비스가 질적인 어떠한 점프업을 하고 있는 네네.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오픈 AI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구글이 한 발 빠르게 오픈 AI부터 공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6월 달에 아마 오픈 AI도 유사한 수준으로 공개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훨씬 더 기술이 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일단은 뭐 공개된 거 상으로만 봤을 때는 구글 쪽의 AI가 훨씬 더 물리적이고 현실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계약이나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 제미나이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플랫폼으로 제미나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봐야 될까요? 네네. 구글도 올해 2월 달에 이미 자신들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100% 인수한 건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검색 시장에 제한됐던 구글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는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사스로서 팔았던 이 매출이 사실은 다거든요. 그쵸, 네. 나머지는 R&D죠. 여러분 뭐 양자 컴퓨터 지금 구글이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진 않는 거죠. 텐서 칩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AI 기업으로의 서비스의 이용자의 이탈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챗GPT 한국의 무료 사용자가 2천만 명 정도에 네. 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천만 명이 한국에서 4천만 명이 되면은 그 챗GPT를 열심히 무료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색도 챗GPT에서 한다는 거고 서비스도 챗GPT에서 한다는 것은 나머지의 구글과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뺏기는 거를 다시 도로 찾아오겠다라는 거죠. 도로 찾아오겠다라는 부분에서 전통적인 구글 즉 알파벳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모델을 현실 세계에 여서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일본의 혼다라든지 뭐 이런 데랑 수직기 뭐 같이 한번 혼다나 뭐 이런 곳과 닛산과 같이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의 현대기아차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서비스에
AI에서의 지금 월드 모델이 앞으로 이뤄질 새로운 신규 사업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인간이 행동했던 것을 모션 캡처라고 하는 특수 기계를 쓴 네네. 인간의 손과 머리에 연결된 거를 보고서 휴머노이드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월드 모델이에요.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배우면 될 거를 왜 사람이 일일이 해줘야 되냐.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배우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곧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건 뭐냐면 영상을 보고도 물리적 감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저 영상의 저 부분이 거리감이 저런 거구나. 저 정도 걸어가려면 저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영상을 보면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영상을 보고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로봇이. 근데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서 월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월드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가 카메라나 안경으로도 쓸 수 있지만 학습의 데이터로도 영상을 우리가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은 세상에 대해서 네. 거기서 공이 떨어지고 물방울이 튀기고 비가 오면서 어떠한 파동을 치는지 눈이 오면서 어떠한 속도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그걸 로봇이 배운다면 네네. 현실의 물리세계 우리도 시각으로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점 월드 모델이 기본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아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월드 모델의 기초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로봇이 학습해도 그러면 데이터는 풍부하고요. 여기다가 엔비디아 H100 칩이나 블랙일 칩만 빵빵하게 받쳐준다라면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 AIO가 행사가 보여줬던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매우 의미 있는 산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XR 관련해서도 막 공개를 하고 네. 시연을 하는 걸 막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 프로토타입이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그것도 XR 글라스를 구글이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도 쌓고 그걸 서비스화하면서 피지컬 쪽으로의 연구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된 거는 네. 메타가 성공을 했어요. 레이벤과 그쵸. 협업을 했는데 메타가 의외로 여기에서는 과거에 여러분 13년 전인가요? 그 구글에서 구글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서 여기다 카메라 달고 뭐 이상하게 뭐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오타쿠 같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를 염탐하고 누군가를 몰래 찍기 위한 이런 도구 같았단 말이에요. 부자연스러웠죠,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카메라가 아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안경이랑 똑같더라고요. 네네, 숨겨져 있고 레이벤 선글라스에다가 그냥 적용을 한 거고 예를 들면은 젠틀몬스터의 안경에 적용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 레이더 달고 카메라 달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올라갔을 때 정말 영어도 안 되고 힘들거든요. 네. 저희도 영어가 잘 안 그쵸. 되는데 거기다 영어까지 안 되니 이걸 프랑스어가 어떻게 안 되면 뭐.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무엇이고 메뉴파의 주문이 뭔지를 저의 귀에다가 들려주고 이러면 폼팩토에서 저는 스마트폰의 지배력은 계속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의 보완제로서 글래스가 근데 이 글래스가 누가 봐도 레이벤 같은 또는 젠틀몬스터 예쁘고 같은 멋있고. 예쁘고 멋있는 간지나는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착용을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AI 기능을 즐길 수 있다라면 근데 이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쵸, 됩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건 이쪽으로 시장이 디바이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장은 전 잘 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미 메타가 입증을 해줬고 구글이 이거를 지금 팔로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젠틀몬스터나 삼성전자가 협업하고 있는 건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구글 I/O에 대해서 자세하게 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AI 검색 시장으로 이제 구글이 더 드라이브를 걸고 오픈 AI에게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 같고 그렇죠. 그 기존의 검색 광고 시장을 뼈를 깎아서라도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물리적으로 AI를 훨씬 더 현실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네,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작년 5월에 AI 검색 개요가 구글이 발표되고 12월에 한국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큰 파동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AI 모드가
모드라는 형식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한 일종의 갑자기 챗봇으로 변하는 겁니다. 검색창이.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물으면 또 답변을 길게 하면서 마치 지금 여러분들 채팅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지금 검색의 유저 인터페이스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12월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거는 파동이 큽니다. 그렇죠. 예. 타격이 되게 커서 그때까지 네이버가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저는 사실상 검색 시장을 포기하는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겐 시간이 제가 보기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응할 전략을 올해 3월에 네이버가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네. 이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좀 느린데 아직 뭐 구글이라든지 챗GPT에 대한 전면적인 검색 시장의 장악들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네. 뭐 네이버가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올해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 네이버가 방어하지 않으면 저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급강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인데 이것도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의 상황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이오 뭐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근데 시장에서 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박사님과 오늘 좀 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